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좀 밀릴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코스닥은 700 초반,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2350이 좀 저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61선, 121선 연달아서 있고, 이게 또 이제 고점과 저점, 최근에 이제 등락폭의 절반 정도 되는 위치거든요. 그 투자들이 이쯤 되면 한번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재료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사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어떤 매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았던 거는 시가총액 탑 10으로 놓고 본다라면 6위까지 종목 중에서 장중 기준으로는 5개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후반부에 밀려서 그렇지, 삼성전자 포함해서 시가총액 6위까지 중에서 이제 5개가 장중에 플러스를 내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빠졌다가도 쉽게 밀리지 않는 이제 그 정도의 힘은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2350의 어떤 저항, 그리고 121선, 61선의 저항을 한번 투자자들이 봤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물량이 또 나오는 과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변동성이 이제 필요한 자리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재료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해외 증시 쪽 중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수를 올리는 재료, 그동안 이제 속을 썩였던 테슬라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LG에너지 솔루션도 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고, 상승도 따박따박 또 상승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이 자꾸 공급이 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년 후에 또 이제 3년 후에 5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설문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늘색 선이죠.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점차 계속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 넘어온 재료는 양호했기 때문에 초반에 지수가 한 2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2350이라는 저항도 있는 데다가 뭔가 또 조정 빌미가 또 제공이 됐잖아요. 예,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방역 강화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중국이 여기에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한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어차피 저게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또 중국의 확진자 비율이 10% 이하로 내려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오면서 좀 밀렸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낙폭을 줄이거나 이제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 추이는 이제 근데 이 재료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도 시장을 올렸던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뭐 이후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의식이 되는 거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여전히 세죠. 메리데일리나 뭐 라파엘 워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5%까지 올려야 된다. 그 이후에 물가 등 상황 보면서 결정. 또 이제 라파엘 보스틱은 금리 인하는 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좀 센 발언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지금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6월 금리 인상 확률인데 0.5%포인트 정도 올릴 것 같다가 여전히 확률상 높거든요. 6월까지 2번 올리는 거고 한 번당 0.25 올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확률은 여전히 올려놓고 그때보다는 내려가 있을 거야. 가장 높은 확률이 4.5에서 4.75잖아요. 예, 올려놓고 한 번이나 두 번은 내릴 것 같아. 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아무리 세게 얘기를 해도 이제 투자자들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은 센 것 같은데 걱정은 되고, 근데 그렇게는 설마 하겠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빠지지는 않고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죠. 중요한 건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오고 파월 의장이 또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에 또 관심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동시효과 전까지는 매수 기조를 유지하다가 동시효과의 물량을 좀 던져가지고 이제 약간 매도로 잡혔는데, 이거 아마 6시 때쯤 보면 아마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마감 기준으로는 약간의 매도가 이제 나왔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역시 많이 샀죠. 두 종목만 1,000억 샀어요. 삼성전기까지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단에 거의 다 포진이 되어 있고, 역시 금융주들, 다음에 뭐 NC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이제 고르게 이제 담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인터넷주라든가 이제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고요. 기관 쪽은 금융,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슷합니다. 양 주체가 좀 비슷해요.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좀 비슷하게 이제 매매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뭐 아프리카 TV, 스튜디오 드래곤, JYP,
그러니까 엔터 미디어 뭐 이런 어떤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담았고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IT 계열의 종목군들도 다시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업종별로 좀 엇갈리는 골라 담는 모습인데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이 조금 매도 쪽 우위로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이제 IT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뭐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식으로 담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를 좀 담고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수급에서는 개인이 코스피는 계속 팔고 있는데 콜옵션도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매물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누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요 정도도 수급에서는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외 이슈를 보면 연준이 지금 투자자들이 저렇게 나오면 일부러 더 세게 발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2월 FOMC 회의에서 그냥 0.25가 아니라 0.5를 본보기로 올릴 수도 있다. 최근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NP 파라바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정책이 장난이 아니라서 무슨 본보기로 세게 할까 설마 싶긴 한데 최근에 일각에서는 이제 좀 연준이 의도적으로 좀 세게 할 것 같다라는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 맞춰서 지수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또 마이클 리슨이 등장을 했거든요. 심지어 올해 S&P 500 지수가 3,000포인트 밑으로 갈 수도 있다. 지금보다 20% 넘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실적 대비 지금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또 실적을 너무 낙관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또 계속 이제 올라오는지 이게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시장에서는 낙폭과대 수출주들이 계속 강하고 반면에 이제 12월에 강했던 종목들은 막 홀짝홀짝씩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피닥에서 엔터주라든가 통신장비주들 12월에 강했던 종목들인데 그 종목들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좀 고정되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근데 FMC가 아니라 CPI 이후에도 저게 계속 갈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CPI 기점으로 또 이게 하나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서 요 구도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건설, 뭐 철강, 또 이제 중동 오늘 뭐 순방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또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게 오늘 어떤 흐름의 특징. 근데 이제 뭐 상승하락 종목수가 비슷했고 뭐 이제 특징을 어마어마하게 막 급등한 주요 업종은 또 없어가지고 오늘은 뭐 그냥 좀 숨고르게 하는 날, 좀 조심스러워했던 날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데이터는 이제 미증시 관련된 CNBC에서 나온 차트인데 미국이 첫 5일 동안 플러스가 나면 어떻게 되더라? 요게 이제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다. 1950년 이후에 S&P 500 지수가 첫 5일 동안 올라가면 연말까지 추가로 올라갈 확률이 83%였대요. 그리고 평균 상승률이 14%. 근데 저게 사실 미국이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올라가는 거라 저런 통계는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은 올라갈 확률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5일 동안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올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자꾸 미국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준은 또 이거를 누르고 싶어 하겠죠. 물가의 자극이 되니까. 그래서 연준과 시장의 기대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그런 구간이 좀 나올 것 같다. 이 점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억의 시리즈로 옛날에 저희 때 한 반에 한 두세 명밖에 안 찼던 시계, 뭐 카시오, 뭐 세이코 옛날에 저희 때 우리 때 이제 많이 했던 시계잖아요. 그래서 시계에서 게임이 된다라는 거는 되게 파격적이었거든요. 이거 막 눌러대고 하면서 뭐 이런 말 달리는 뭐 이런 어떤 게임도 있었고 또 이게 스톱워치가 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뭐 100m 달리기 할 때 딱딱딱딱 하는 거 이제 그런 걸로 재는데 어떤 애가 스톱워치가 되는 전자시계를 차고 와가지고 그게 또 되는 것도 되게 신세계였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방수가 막 100m 방수가 된대 내 시계는. 그래서 일부러 물에 막 담궈보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고 그다음에 미키마우스 시계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저도 아는 그 동네 아는 누나가 싱가포르로 출장 갔다 와가지고 저거를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게 웃기는 게 하루에 20분씩 시계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에서 온 게 맞나 막 해서 20분씩 늦으니까 다음날 아침 되면 20분씩 이제 시계를 맞추는 게 일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때 이제 시계 저희 집에 아버지가 한 30년 전에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있는 시계가 있어. 저 요즘 그거 차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시계 본 김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옛날에 이게 아마 한 80년대 그때 유행했던 시계라서 한번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카페 오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은 자료들 또 같이 봐주시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